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당 장명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 업무 영역과는 다른 특별한 말씀 한 가지를 드릴까 합니다. 선진국 문턱에 있는 우리나라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을 위해서는 많이 달라져야 한다는 말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기득권자들의 사고가 바뀌어야 사회는 밝아질 것이며 미래가 보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득권, 사회 계층에 있는 분들이 많이 달라지기를 바라면서 장명가인 저 우당이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한때 우리나라의 경제 도약기인 70년대 초부터 90년대 말까지 금융기관의 은행 일선 업무에 종사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기득권이란, 뒤에서 써놨습니다만, 기득권이란 사전에 보면 이미 확보하고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득권이란 사람이 이미 획득한 권리로서 국가를 할지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기득권은 법률에 의해서 이미 주어진 권리라고 합니다. 기득권은 주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하여 주장되었으며 역사적으로는 사유재산의 확립에 이바지한 이론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기득권자, 즉 많이 가진 자들의 의식 전환이 없이는 우리 사회는 더 발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더욱 일부 편협한 생각을 가진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더욱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나름대로 노력하여 잘 살면 된다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부동산 붐이 2004년, 2008년, 2017년에 이어 그동안 서울 강남권과 서울 전역에서 재테크를 잘하여 부동산으로 부를 크게 이룰 수 있는 격동기에 잘 나간 사람들이 더욱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 지식인이든 또 평범한 사회 계층이든 간에 과감하게 부동산에 뛰어든 많은 분들이 부를 축적하게 됨으로써 성실하게 자기 일만을 열심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먼 산에 불구경하듯 자기 일만을 하고 있는 사이에 빈부격차가 현격해지면서 사회적인 문제, 즉 유화감이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왜 당신은 그 대열에 끼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하느냐고 얘기한다면 별 도리가 없겠으나, 아무튼 묵묵부답으로 앞만 보면서 꾸준하게 살았던 많은 소시민들은 지금에 와서는 매우 허탈함을 느끼고 간혹 어려운 세상을 비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나라 경제 흐름에서 정치권이나 지도자급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자신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면서 부동산 문제를 바로 잡으려 하나 오히려 꼬여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미 어느 정도의 목표를 이룬 기득권자들은 염장이나 지르듯 새롭게 피어나려는 젊은이들의 길을 막고 젊은 인재들의 길을 차단해 버리기도 합니다.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가 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시중에는 부동자금은 넘칩니다. 그리고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언제부터인가 바보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나는 왜 지난 세월에 은행 대출을 많이 받아서 몰빵하거나 영끌하여 서울권의 아파트를 사지 못했는가라고 생각하면 분통이 터질 노릇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젊은 인재들이 출세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정이 없는 돌파구를 찾기 위하여 공개 채용 시험이나 공개 오디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며 서바이벌 게임에서 이기는 길만이 이 길이다 라고 최선을 다하나 관문을 통과하기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유명하신 분이 지도해주고 유명한 학자가 제자를 양성하여 큰 인물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수없이 무릎을 꿇고 조아려가며 가히 사소한 자존심까지도 지킬 수 없으며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분들만이 명맥을 유지하면서 살아남게 되는 현실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재물적으로 또는 학문적으로 많이 가진 기득권자들은 예전에 자신이 힘들었던 상황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시집살이를 한 사람이 더 시집살이를 시킨다는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요즘 사회는 일부 정치권과 특수 계층에 있는 분들에게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과는 거리가 먼 듯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정직하게 사는 소시민들은 일정 한도 이상의 뇌물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는 김영란법 등이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었으나 이 또한 노골적으로 법을 어기는 분들에게 법의 잣대가 엄격하지 않은 듯 싶기도 합니다. 따라서 김영란법의 폐해는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만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김영란법 이후 이미 어느 정도 목표를 이룬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발상 때문에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도움을 준들 나에게는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해버리는 것이 큰 문제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 현실이 정상적으로 노력하여 좋은 학습을 하고 성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득권에 있는 지식인들과 부를 가졌거나 권력을 가진 분들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수많은 젊은 세대가 시리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려워 해외 유학을 가지 못하는 젊은 인재들이 국내 대학에서 석박사를 하여 나래를 펴려고 해도 오히려 시기와 질투심으로 가득한 덜 떨어진 멀찌감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기존의 학자나 기득권의 지식인들이 장래가 유명한 제자들에게 베풀어 본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명예가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니라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 때문에 오히려 젊은 인재들의 길을 막아 나아가지 못하는 한심한 작태가 만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젊은 인재들이 이런 꼴 저런 꼴 보지 않으려고 정든 고국가 가정을 떠나 공정이 인정되는 해외에 나가 학위를 받고자 하는데 문제는 학비와 생활비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에서 생활은 우리 서민들의 생활을 더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무늬만 그럴싸한 인성을 갖추지 못한 많은 분들이 사회적인 지도자급이라 하여 많은 자리를 짓고 있으니 나라 발전에 큰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당은 천주교 신자이며 자주 성서를 접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하노니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는 마태복음 19장 2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잠시 음미해 봅니다. 이 말씀은 일부 기득권자와 부자들이 욕심이 끝이 없으니 천당 가기는 걸렸으나 현세에서 멋모르고 마구 휘둘러 일반 소시민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졸부의 사고를 가지고 있거나 자신만의 이기주의에 헤어나지 못하는 각 분야에 있는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각성을 하기를 바라면서 써놓음을 지어봅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는 어떤
공부를 많이 한 전문가 영역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오늘 저 업무 영역과 색다른 말씀을 저 소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